지난 2006년 11명의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근식 씨가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될까요? 다음 그렇죠. 달 네. 출소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서 많은 시민분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근식 씨의 출소 이후 어디에 살지 정해지지 않았다고 보도가 되어서 범행이 이루어졌던 지역 외의 시민들 그리고 관악구 주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관악구 내의 성범죄 상황은 어떤지 박가령 인턴 PD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알아보기에 앞서서 일단 말씀드리자면 관악구 관련된 이제 성범죄자 관련된 정보들을 관악의 팀이 간혹 정리해가지고 취재하거나 이렇게 알려드렸던 적이 있긴 한데 지역 주민분들 다들 이 소식 들었을 거예요. 아마 이제 김근식이라는 사람의 이름도 저도 잘 이렇게 떠오르진 않았지만 말도 안 되는 거죠. 15년 복역밖에 하지 않았다는 게 좀 그런 분노감은 다들 갖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이런 게 우리 지역의 아이들 또 여성분들 약자분들한테 이런 폭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알리자라는 차원에서 우리부터 상황을 파악하자는 차원에서 기초적인 조사만 일단 해봤습니다. 관악구 현황부터 일단 박가령 PD 한번 봐볼까요? 네. 네. 현재 관악구의 성범죄자 현황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개된 정보의 기준으로는 사실 공개될 때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 두 개로 뜨는데 저는 실제 거주지 기준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관악구의 총 성범죄자는 42명이고요. 이제 공개된 정보에서 관악구는 크게 남현동, 봉천동, 신림동 요 세 구역으로 나눠져서 공개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남현동에는 한 명도 없고요. 봉천동에는 9명, 그리고 이제 나머지 통틀어 신림동에는 33명이라고 공개가 되었습니다. 의외다. 전 몰랐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신상 등록 대상자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등록이 공개돼야 되는 대상자들만을 말하는 겁니다. 이건 더 있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42명이 현재 너무 이제 공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들이죠. 전자발찌도 차고 이런 맞습니다. 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제가 어떻게 알아봤냐면 저희 딸 때문에 알아봤어요. 우리 집 근처에 몇 명의 사람이 있는지를 알아봤더니 제가 청림동에 살았을 때 이제 오래된 기억입니다. 한 3-4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어쨌든 그거 보면서 좀 약간 치가 떨리는데 이런 거죠. 아는 것만으로 어떻게 맞아요. 이걸 대비를 대비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구에 이런 문제가 있겠구나라는 걸 좀 파악하는 게 필요합니다. 보면은 봉천동이 9명이잖아요. 그런데 이 봉천동이라는 게 뭐냐면 사실은 중앙동, 청룡동, 청림동 이런 식으로 나눠졌죠. 관악구는 3개 동이었어요. 봉천 1동, 2동, 3동, 봉천 10동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알고 보면 그래서 봉천동 9명이라고 했지만 한 7-8개의 동에 펼쳐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뭐 조금 더 세분화돼서 제가 알려드리면 모든 동을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남곡동에는 2명, 그리고 난향동에 1명, 청룡동 2명, 서림동 5명, 행운동 4명. 이제 여기 현재 중앙동에는 없고, 요 정도로 제가 조금 대표적인 동으로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신림동 33명인 걸 보면 관악을 지역이죠. 그러니까 봉천역과 봉천역에서 신림역, 신대방역 쪽 이쪽 방향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이쪽 지역이 어쨌든 보면은 1인 빌라라든지 1인 가구 숫자가 많은 영향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이제 이거는 저희가 이제 관악의 PM 늘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저소득계층이 많은 곳 지역이다 보니까 이렇다라는 것도 추정만 해볼 수 있지 꼭 그게 연관성이 있다고는 현재는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만 저희들이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면 이제 성범죄가 43명이었는데 42명으로 좀 바뀌었어요? 한 명이 줄어든 건가요? 맞아요. 저희가 이제 취재하면서 지난주에는 43명이었는데 이제 이번 주에 오늘 확인해 보니까 42명이어서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해 보니까 여성가족부에서는
성범죄자들의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기간이 이제 원래 재판을 판결 받을 때 같이 선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가 바뀌었을 때는 이런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 기간이 뭐 끝났을 경우도 있고 때로는 성범죄자가 거주지를 옮겼을 경우도 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네. 우리 집 주변의 상황들을 파악하고 내가 다니는 곳을 좀 어떤 식으로 어느 골목은 뭐 다니지 않아야 된다든지 이런 것은 전 생각을 해봤어요. 저기 보고서 우리 딸한테는 놀러 갈 때 여기는 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디로만 놀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정보를 보고 나서 어떻게 내가 다녀야 되겠다 또는 우리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계획 정도는 좀 세워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 보자면 국민재난안전포털 사이트를 보고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우는 것과 비슷하겠죠. 네. 보면은 빠르게 할게요. 성범죄자 신상정보 이 포털 사이트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성범죄자 알림 2라는 포털 사이트랑 스마트폰 어플로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시민분들 누구나 이제 주민등록번호로 본인 인증만 하시면 궁금한 거주 지역이나 아니면 원하시는 조건으로 검색해서 근처 성범죄자들의 거주지, 건물까지는 나오거든요. 그리고 전자장치 부착 여부, 그리고 성폭력 전과와 범죄 요지까지 꽤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성범죄자 알림 2라는 애플리케이션이에요. 그거 설치해 보시고 자기 지역부터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 보면은 이거 보면은 좋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어디 있다는 거 알지만 이걸 통해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달을 받을 수는 있다 없다. 실시간으로는 정보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처럼 본인이 궁금할 때 조건을 검색해서 한 명 한 명씩 열람을 해서 그 거주지 위치를 지도로 확인할 수 있지만 본인의 위치에서 뭐 일정 거리 반경 내에 있는 성범죄자들의 위치를 한 번에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네.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제가 봐도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대신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에 내 주변 거주 성범죄자 조회 서비스가 있는데요. 그 서비스를 들어가시면 이제 뭐 바로 뜨진 않지만 이렇게 성범죄자를 조회할 수 있는 창이 바로 뜨기 때문에 1시간, 12시간, 24시간 기준으로 본인이 지정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 관련해서는 저희가 기사를 통해서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만 하고요. 어쨌든 오늘 박경영 인턴 PD와 함께 이 성범죄자 현황, 관악구 현황만 간단히 알아봤습니다.